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페토 아이템과 월드 제작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이템, 월드에 대해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템은 제페토에서 캐릭터에게 입힐 수 있는 의상을 말하고요. 월드는 제페토 내의 가상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전 시간에 둘 다 체험해 봤었죠? 그리고 각각 유저들이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 언급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아이템, 월드 콘텐츠를 제페토에 등록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페토 스튜디오라는 사이트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페토 스튜디오에 방문하고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제페토 스튜디오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위에 홈페이지가 뜹니다. 눌러서 접속하시면 가장 먼저 이런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메인 소개 페이지인데요. 이곳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은 상상하는 대로 여러분들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각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이드도 전부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 상단 콘텐츠 탭을 보시면 아이템, 월드, 라이브, 빌드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이템 월드는 아까 간단히 소개해서 아실 텐데 라이브랑 빌드잇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이거 2개도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템에 들어가 보시면 아이템 제작에 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이템 제작이 처음인 경우 템플릿을 수정해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아이템 형태의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툴로 2D 텍스처 이미지만 수정해서 아이템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모델링을 통해서 형태까지도 직접 디자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둘 다 직접 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이제 다시 메뉴를 눌러서 이 콘텐츠에서 월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는 새로 오픈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월드를 직접 구현해서 게임 월드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월드 안에서 상품 판매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고요. 근데 월드는 초보자가 도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니티라는 엔진을 사용해서 개발하게 되는데요. 유니티와 코딩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다면 가이드를 보더라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월드는 이 강의에서 직접 제작해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활동도 가능하다고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만약 유니티를 잘 다룰 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따로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페토 월드맵은 정말로 일반인은 손댈 수 없는 부분일까요?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월드는 전문 개발 엔진을 사용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구성해야 했는데요. 좀 더 간단하게 월드를 꾸며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빌드잇인데요. 콘텐츠에서 빌드잇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월드와 이 빌드잇 둘 다 제페토 월드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빌드잇은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제공되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의자, 오브젝트들을 예쁘게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소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영상을 보시면 빈 땅에다가 연못을 만들고 또 건물도 세우고 또 산도 쌓고 여러 가지 오브젝트 배치하고 또 낮밤도 설정하면서 여러 가지 월드를 만들어내셨죠? 이처럼 빌드잇을 통해서 간단하게 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제페토에 있는 여러 크리에이터 맵들이 이 빌드잇을 통해 제작된 맵이에요. 근데 아까 소개했던 월드와 다르게 이 빌드잇을 통해 제작한 월드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 취미로 제작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홍보용으로 맵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빌드잇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 내서 맵 제작해보세요. 아까 위쪽에서 빌드잇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콘텐츠에서 이 라이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페토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보세요 라고 쓰여있는데 인스타나 유튜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브로 방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것과 비슷하게 제페토에도 라이브 방송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방송을 하고 시청자들은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내 캐릭터가 대신 출연한다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크리에이터에게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잼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잼 후원이 가능하고요. 라이브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라이브는 현재까지는 일부 유저에 한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일반 유저는 아직 라이브를 켤 수 없고 시청만 할 수 있어요. 아마 나중에 좀 더 지나면 모든 유저들한테도 권한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이브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마쳤고요. 이렇게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 4가지 아이템, 월드, 라이브, 빌드잇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하고 수익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페토 스튜디오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우측에 콘텐츠 관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뜹니다. 제페토 앱에서 QR코드 스캔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전화번호, 이메일 클릭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휴대폰에서 제페토 캐릭터 만들 때 계정 연동하셨을 텐데요. 그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하셨으면 이메일 입력해 주시고 아니면 페이스북, 라인, 트위터, 카카오톡 해서 연결을 해서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첫 로그인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기본 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뜰 거예요. 이름은 아까 회원가입할 때 입력했던 닉네임이고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역은 대한민국으로 설정해주세요. 여기서 대한민국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계정 타입이 개인이랑 사업자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유저들이 개인을 선택합니다. 이 사업자는 기업에서 자기 브랜드 홍보용 콘텐츠를 선보일 때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둘 중 어떤 거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도 다르고 기재해야 하는 정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개인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맨 처음에 저처럼 이메일로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이메일 말고 다른 SNS로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가 비어 있을 겁니다. 본인 이메일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눌러서 본인 전화번호 입력하고 다음 누르고 기다리시면 문자로 4자리 인증번호가 올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거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입력 다 했으면 제페토 스튜디오 이용 아까까지 동의한 다음에 프로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페토 스튜디오 회원가입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내 콘텐츠라는 화면이 있고요. 카테고리가 아이템, 월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가입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고요.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이곳에 목록으로 쭈르륵 뜰 겁니다. 일단 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지금이 내 콘텐츠에 있고요. 그 아래 판매 탭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페토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아이템은 무조건 이 잼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여러분이 아이템을 등록하고 사람들이 구매하게 되면 여기에 판매 개수와 판매 잼이 숫자와 그래프로 뜰 거예요. 판매량을 누르면 사람들이 몇 개를 구매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개를 판매했는지 개수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리고 판매 잼을 누르면 총 몇 잼을 벌었는지 잼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아이템, 월드, 그리고 라이브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수익 현황을 구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옆에 달력 모양을 누르면 기간을 설정해서 기간별로 보실 수도 있어요. 먼저 시작일을 누른 다음에 끝내고 싶은 날짜, 종료일을 누르면 이렇게 이 기간 동안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 1년까지만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판매 현황은 당일 거는 못 보고 전날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오늘 누군가 내 아이템을 구매하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걸 바로 팔리는 즉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날 오전 10시가 지나야 오늘 팔린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도 딱 어제 날짜까지만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판매 탭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판매 목록이 좀 쭈르륵 뜹니다. 그리고 환불받은 거. 가끔 뭐 저작권 문제나 그런 걸로 인해서 아이템이 환불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유저들한테 그 아이템을 산 금액이 환불이 되고요. 그 금액이 여기에 표시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잔고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판매 탭을 봤으니까 지급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에서는 여태까지 내가 모은 모든 잼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급 요청을 해서 실제 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표가 이렇게 총수익, 미확정 수익, 잔고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단 미확정 수익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아이템을 팔고 수익이 발생하면 일단 이 미확정 수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미확정 수익은 최근 14일 이내에 판매 금액이 표시가 돼요. 이게 판매가 되긴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내 돈은 아닌 상태인 겁니다. 14일 동안 뭐 아이템이 회수가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유로 아까처럼 환불이 되거나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제페토에서 뭐 자금을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이유로 14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수익과 잔고에 이 미확정 수익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문제 없이 14일이 지난 시점이 되면 차례대로 이 미확정 수익에 있던 게 잔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 수익에도 차곡차곡 반영이 돼요. 이 총 수익은 여태까지 내가 번 잼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누적해서 나타내고요. 잔고는 저금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아이템을 팔아서 이 잔고에 5,000잼이 넘게 되면 지급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달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이 지급 요청 버튼이 보라색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 버튼을 눌러서 출금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잔고에 있는 모든 잼이 다 빠져나가서 0이 되고요. 이 아래쪽에 언제 출금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의 잼을 신청했는지, 그리고 그게 총 실제로 몇 달러로 정산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급이 됐는지, 아직 신청만 된 상태인지, 이런 게 리스트로 쭉 뜨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급 요청한 금액은 다다음 달 첫째 주에 지급이 됩니다. 만약 10월에 지급 요청을 했으면 12월 첫째 주에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잼과 실제 현금의 교환 비율이 궁금하실 텐데요. 보시면 5,000잼이 106달러당 5,000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106달러는 한화로 약 12만원 정도인데요. 물론 이게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까 5,000잼을 벌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즉 12만원어치를 벌어야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잼을 벌면 딱 이렇게 5,000잼씩 0단위씩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막 7,513잼, 12,727잼 이런 식으로 깔끔하지 않게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 잼이 몇 달러로 환산이 되고 또 원화로는 얼마인지 이걸 매번 계산하려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환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산할 잼수 곱하기 0.0212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 숫자가 나올 텐데요. 이게 달러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러인지 구했으면 이걸 바로 네이버에 환율 계산기라고 검색해서 거기 달러를 입력하시면 원화로 얼마인지를 간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잼수 곱하기 0.0212 기억해두세요. 또 그 다음에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릴게요. 이 수익에 관해서 제페토 회사인 네이버 Z도 뭔가 수수료 같은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버 Z랑 크리에이터 사이 분배 비율이 약 7대3 정도 됩니다. 우리가 훨씬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제페토 앱 내에서 14잼을 1,2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걸 계산해보면 1잼의 가격은 약 85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받을 때는 5,000잼당 12만원, 그래서 1잼당 약 25만원 정도 되죠. 그럼 유저들이 1잼짜리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제페토에는 85원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나한테 환산돼야 들어오는 거는 25원이니까 계산해보면 결국 우리는 원래 금액 85원 중에 25원 30%를 정도를 받고 나머지 70%를 네이버 지트에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판매 탭에 대해 소개해드렸고요. 또 실제 지급액과 분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매를 해서 실제 돈으로 입금을 받으려면 내 계좌 정보를 먼저 입력을 해둬야 돼요. 어떻게 입력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아까 전에 입력했던 창이 뜨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메뉴 쪽에 설정을 보시면 지급 정보란이 하나 더 생겨 있어요. 이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급 정보 입력하는 화면이 뜨죠? 여기에도 아이템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지급받으려면 아래 정보를 입력해달라고 쓰여 있어요. 보시면 필요한 정보들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실제 집 주소, 그리고 본인이 돈을 지급받을 계좌, 그리고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이런 거를 다 첨부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도 다운로드해서 직접 서명하시고 PNG 파일로
여기다가 올리시면 되는데요. 뭐 이거를 직접 출력을 해서 볼펜으로 사인하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도 되지만 만약에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노트나 그런 펜으로 쓸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고 계시면 이거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 파일 위에다가 전용 펜으로 사인한 다음에 캡처해서 그대로 올리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서명하고 다 올리고 작성했으면 이렇게 저장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금 출금을 위한 준비는 끝이에요. 이제 아이템을 제작해서 열심히 판매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좌측에서 제일 위에 보라색으로 만들기라고 써있는 거 있죠? 이걸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월드 두 가지가 있죠. 우린 아이템을 만들 거니까 아이템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들이 뜨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들이 전부 템플릿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여러 아이템, 템플릿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의상 기본 형태에다가 우리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첨부해서 나만의 의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각각의 템플릿 아래 작은 글씨 보시면 이렇게 잼 그림이 있고 숫자가 써있죠. 이게 원래 다 유료란 뜻이에요. 이 템플릿으로 아이템을 하나 만들려면 이거를 초에 한 번씩 구매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무료로 할인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작업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두시고 다시 X 눌러주세요. 그리고 방금 눌렀던 거 보시면 이렇게 원래 잼이었다가 구매 완료라고 뜨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 구매 완료된 템플릿은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템플릿 가격이 다 무료일 때 다 눌러서 구매 완료 상태로 바꿔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템플릿 수정하는 거 말고도 처음부터 우리가 직접 모양까지 3D 모델링 툴을 활용해서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3D 아이템을 올릴 때에는 여기 3D 파일로 아이템 만들기를 누르시면 돼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업로드 하겠냐고 뜨면서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보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양하게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아이템 파일을 올릴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미리 만들어둔 여러분들의 3D 아이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따가 직접 해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아이템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를 읽으면서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X 눌러서 창 닫아주시고 이 왼쪽에 가이드를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이드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위쪽에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D 템플릿 에디터도 있고요. 3D 가이드, 이런 각종 월드 가이드, 빌드 가이드도 있습니다. 수익금을 어떻게 출금하는지 이런 것도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 다 이렇게 가이드로 나와 있어요. 일단은
소개 동영상 볼게요. Hello, welcome to Zepeto Studio. I'm Kiwi, here to walk you through a studio tutorial. Zepeto Studio is a market platform where you can create your own items to sell. Not only that, but you can also make profits from items you sell. There are many diverse creators actively using Zepeto Studio. The following steps are necessary to become a studio creator. Please register on Zepeto if you haven't already. If you've registered, log into Zepeto Studio and complete your profile. Add your email and phone number to receive important messages regarding payment withdrawals. If you completed registration, you're ready to create items. There are two ways to create items: templates and 3D modelers. With the template editor, you can customize items through modification of the included texture file. The 3D modeler can be used for modeling and rigging. You can create your own items through 3D Work. Become a creator and make cool items. In the next video, we'll take a look at the review guidelines to ensure your items will be approved before creating and submitting them. 방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들이 똑같이 간단하게 소개로 나와 있죠. 이렇게 제페토 아이템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템플릿 에디터로 직접 한번 넘어가서 더 자세히 볼게요. 템플릿 가이드에도 이렇게 전반적인 과정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위쪽에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어진 도안 위에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서 템플릿 작업을 하고 스튜디오에 파일을 올려서 아이템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런 어도비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도구로 작업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의사항에 이미지 사이즈 최대 512 픽셀이어야 된다고 쓰여 있고요. 또 이미지 형식은 PNG로 저장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2D 템플릿 아이템 제작은 이런 방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3D 아이템 제작 가이드를 볼게요. 3D 아이템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으셨다면 이 가이드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3D 모델링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 가이드를 봤을 때 정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이드를 한번 훑어보면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전체적인 작업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 제일 위쪽에 보시면 필요한 프로그램이랑 파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마야, 3ds Max, 오토캐드 3D 같은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페토에서는 공식적으로 마야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권장합니다. 근데 마야는 일반인들이 쓰기에 금전적으로 꽤 부담이 됩니다. 1년 구독료가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초보자가 제페토 옷 만들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블렌더라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블렌더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제프토 의상 모델링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블렌더도 나중에 3D 의상 제작 시간에 같이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3D도 샘플 모델링 파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총 12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도 세부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 카테고리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볼지는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카테고리를 정했으면 이제 어떤 디자인을 할지도 미리 구상하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템 컨셉을 정하면 이제 3D 모델링 프로그램 블렌더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간단한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캐릭터 몸체에 맞게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에 맞춰서 옷을 모델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그 옷에 UV 매핑이라는 작업을 해요. UV 매핑이 뭐냐면 옷에 재봉선을 넣어서 자르고 각각의 원단처럼 이렇게 펼쳐주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입는 옷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옷이 처음에는 다 조각조각 잘려진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UV 매핑을 하는 이유는 아까 템플릿 수정해서 만드는 옷처럼 우리가 펼친 도안에 포토샵 같은 걸로 텍스처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UV 매핑을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단계를 넘기면 쉐이더 이름을 지정해주게 됩니다. 이 쉐이더는 물체의 재질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인데요. 제페토에서는 이 쉐이더의 이름을 특정 규칙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리깅 작업입니다. 가이드를 넘겨볼게요. 리깅은 캐릭터의 뼈와 옷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뼈가 움직일 때 몸과 옷이 똑같이 따라 움직이도록 설정해주는 작업인데요. 지금 보시면 리깅 작업은 이렇게 유의사항도 많고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어렵지 않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작업은 3D 마스킹입니다. 이제 옷을 만들고 캐릭터에 입히면 이 옷으로 인해서 몸에 가려지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상의를 입히면 몸 상체가 가려져서 안 보이고 긴 바지를 입히면 엉덩이 부분이랑 다리가 완전히 가려져서 안 보이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워서 용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걸 안 지우면 조금이라고 해도 이렇게 뭔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해선 이렇게 칠해서 지워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은 용량을 잡아먹지 않게 됩니다. 3D 마스킹 작업이었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블렌더에서의 모델링 작업은 끝입니다. 이거를 FBX라는 형태로 추출을 해서 그 다음으로 유니티에 옮겨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번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유니티에서는 뭐 간단하게 물체의 재질을 설정해주고 또 우리가 따로 만든 텍스처 이미지를 옷에 그대로 적용하고 이거를 제페토용 파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이런 게 뭐 물체 재질 설정해주는 거고요. 지금 이건 텍스처 이미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원래 모델링을 딱 했을 땐 그냥 아무 색도 안 입혀진 물체인데 텍스처 이미지를 적용함으로써 진짜 옷처럼 이제 바뀌는 거죠. 다음은 이제 제페토 파일로 변환해서 제페토 스튜디오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아이템 전반적인 작업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템을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심사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심사 제출은 뭐 3D나 2D나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이용 약관 같은 것도 가이드라인도 다 비슷하고요. 한번 일단 가이드라인을 먼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최근에 업데이트 됐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위반하면 안 되는 것들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홍보 목적 이런 거는 아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협의가 꼭 필요하고요. 이렇게 저작권 침해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돌아가 볼게요. 심사 제출 가이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다 만들고 업로드를 하면 아이템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름도 설정하고 카테고리 정하고 가격 같은 거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페토 아이템은 잼으로만 판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잼이 가격이 1잼부터 50잼까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한 아이템당. 이 점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다 만들어서 올리면 휴대폰에서도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해보면서 어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와 같이 제페토 스튜디오를 샅샅이 살펴보았는데요. 다들 제페토 스튜디오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셨나요? 이번 시간은 제페토 스튜디오 홈페이지 전체적인 구성과 의상 제작 과정을 알아봤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아이템 제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D 아이템부터 먼저 만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